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당신 말이 맞는데 상대방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내 말이 맞아. 당신이 틀렸어. 라며 물고 늘어지는 사람 말이죠. 며칠 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할아버지가 라면 끓일 때 계란을 언제 넣느냐로 무려 2시간을 논쟁하셨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계란은 무조건 처음에 넣어야 제맛이야. 김 할아버지는 말도 안 돼. 마지막에 넣어야지. 박 할아버지 내가 70년 넘게 라면 끓여봤는데 내가 틀리겠어? 김 할아버지 나도 71년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어? 옆에서 듣던 다른 할아버지가 그럼 둘 다 한번 끓여보고 맛있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자 두 분이 동시에 소리쳤답니다. 아니야. 안 끓여봐도 내가 맞다는 걸 알아. 결국 관리인이 말렸지만 두 분은 점심시간 내내 서로 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당시엔 진지했던 거죠.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도 말이죠.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의 대화는 정말 피곤합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무려 68%나 높인다고 합니다. 혈압도 오르고 불면증도 생기며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결정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익히시면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즉각 반박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말은 틀렸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상대방은 더욱 방어적이 되고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게 되죠. 하버드 대학교 협상학 연구소의 20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일단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의 공격성이 평균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일단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첫째, 가족 모임에서 정치 얘기로 우기는 삼촌.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영수 씨의 경우입니다. 명절 때마다 큰 삼촌이 정치 얘기를 꺼내며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뉴스에서 다 나왔어. 라고 우기셨다고 해요. 예전엔 김 씨도 즉시 반박했죠. 삼촌,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촌은 더 목소리를 높이며 야, 내가 뭘 안다고.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명절엔 전략을 바꿨습니다. 삼촌이 열변을 토하실 때 네, 삼촌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일단 들어드렸죠.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삼촌은 10분쯤 지나자 스스로 말을 멈추시고 내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라며 톤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명절은 큰 다툼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즉각 반박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화가 쉬워지더라고요. 둘째,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우기는 할머니.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윤미자 씨와 그녀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최할머니는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미자야, 내 카톡이 또 안 와. 분명히 내가 안 보낸 거지. 아니, 순자야, 내가 아까 3번이나 보냈어. 거짓말. 내 폰에 하나도 안 와 있다고. 아니, 정말 보냈는데. 야, 나 늙었다고 무시하냐? 내가 눈이 있는데 안 보이겠어? 윤 씨가 순자야, 혹시 카톡 알림 꺼진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알림? 그게 뭔데? 나는 그런 거 안 건드렸어. 윤 씨가 집으로 찾아가 보니 최할머니 휴대폰 알림이 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톡 메시지가 무려 127개나 쌓여 있었죠. 아니, 순자야, 여기 봐. 메시지 127개야. 뭐? 이게 언제 들어온 거야? 지난 3일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알림이 꺼져서 몰랐던 거야. 최할머니는 한참을 폰을 들여다보시더니, 아, 그랬구나.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이 폰이 이상한 거야. 왜 멋대로 알림을 끄고 그래? 윤 씨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폰이 이상하긴 하지. 요즘 폰들이 그래. 최할머니도 기분이 풀리셔서 그니까 말이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윤 씨는 말합니다. 일단 인정해주고 넘어가니까 친구도 금방 풀리더라고요. 끝까지 할머니가 실수한 거예요 라고 했으면 또 싸웠을 거예요. 셋째, 동네 경로당에서 우기는 어르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경로당에 이영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라며 우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죠.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무릎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 아니, 할아버지, 적당한 운동이. 할아버지, 내가 75년을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어? 무릎은 쉬어야 한다고. 경로당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들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었죠. 박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무릎을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죠. 할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박 할머니 그런데 선생님 말씀도 드러나 봅시다. 완전히 안 쓰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뭐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는 봐야지. 체조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가끔 흠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끝까지 반대는 안 하셨죠.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틀렸어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들으세요. 일단 할아버지 말씀도 맞다고 인정해 주니까 귀를 여시더라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준다는 것을 동의한다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지 그 내용에 100%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는 표현은 당신이 완전히 옳다가 아니라 당신 관점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들어줄 때는 바디랭귀지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내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내 말을 진짜 듣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상대방이 우길 때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즉각 반박하지 마세요. 당신 말도 이해됩니다 같은 완충 표현을 먼저 사용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이런 뜻이시죠? 라고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들어준 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질문으로 유도하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2배로 듣기 위함이다. 즉각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일단 들어주세요.
그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3초만 참고 들어주세요.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과 싸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왜 맨날 우기기만 해? 라며 감정을 폭발시키죠. 하지만 감정으로 맞서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논쟁은 진흙탕 싸움이 되고 누가 옳은지는 사라지고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지만 남게 됩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논쟁 상황에서 감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 반응이 8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로 접근하면 상대방이 수긍할 확률이 61%나 높아진다고 하죠.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논쟁을 확대하지만 사실은 논쟁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가계부를 놓고 우기는 경우.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정희 66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종만 68세 씨가 매달 우리 이번 달 돈 많이 안 썼어.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와? 라며 우기셨다고 합니다. 어느 달 말 카드값 고지서가 왔습니다. 남편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180만 원이네. 이게 말이 돼? 아내 당신이 외식비를 많이 썼잖아요. 남편 아니야. 나는 거의 안 먹었어. 당신이 쇼핑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내 아니, 당신이 친구들이랑 삼겹살집, 횟집 계속 갔잖아요. 남편 언제? 나 한 번도 안 갔는데?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자기가 쓴 건 기억도 안 하면서.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백화점에서 엄청 쓰잖아. 대화는 고성으로 바뀌었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달 이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우기기 시작하자 조용히 영수증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보, 이게 지난달 당신이 쓴 외식비예요. 5월 3일 토요일 삼겹살집 대박식당 8만 5천 원 친구 4명 모임. 5월 10일 토요일 횟집 바다 횟집 12만 원 고등학교 동창회. 5월 17일 일요일 중국집 만리장성 4만 5천 원 손자 데리고. 5월 24일 토요일 곱창집 호식이 곱창 7만 8천 원 친구들과 소주. 남편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이게 내가 그랬나?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총 32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쓴 건 의류비 15만 원이고요. 남편은 한참을 영수증을 보다가 미안해. 내가 기억을 못했네. 다음 달부턴 줄일게.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남편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외식도 많이 줄었어요. 둘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우기는 이웃.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강대호 61세 씨의 경우입니다. 윗집에서 매일 밤 10시 넘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씨가 찾아가 말했죠. 강 씨 밤늦게 소음이 심합니다. 윗집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강 씨 아니 매일 밤 10시만 되면 쿵쿵. 윗집 우리 애들은 9시에 다 자요. 당신 착각이에요. 강 씨 뭐가 착각이에요? 지금도 들리는데. 윗집 증거라도 있어요?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증거. 당신네가 시끄럽게 구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윗집 사람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경비실에 신고하든가. 우리는 안 그랬어요. 대화는 고성과 욕설로 끝났고 관계만 최악이 됐습니다. 며칠 뒤 강 씨는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층간소음 측정기 앱을 설치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소음을 녹음하고 데시벨을 측정했죠. 5월 20일 밤 10시 12분 58데시벨 쿵쿵 소리 3회. 5월 20일 밤 10시 23분 62데시벨 의자 끄는 소리. 5월 20일 밤 10시 47분 56데시벨 뛰는 소리. 녹음 파일도 모두 저장해뒀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이번엔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11시까지 측정했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죠. 휴대폰을 보여주며 10시 12분에 58데시벨 환경부 기준 야간 소음 허용치는 45데시벨입니다. 이건 기준을 13데시벨 초과한 겁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강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렷하게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죠. 윗집 주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휴대폰을 보더니 이게 우리 둘째가 밤에 침대에서 뛰어놀았나 봐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애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그날 이후 층간소음이 확 줄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얘기하니까 상대방도 할 말이 없더군요. 데이터가 저를 대신 말해줬어요. 셋째, 건강정보로 우기는 친구. 광주 북구에 사시는 윤미경 69세 씨의 사례입니다. 친한 친구 한순희 70세 씨가 있는데 건강정보만 나오면 자기 경험만 옳다고 우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당뇨 환자분들은 현미밥도 좋지만 개인별로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설명했죠.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강사 잘못 알고 있어. 당뇨에는 무조건 현미밥이 최고야. 윤 씨 아니, 강사님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씨 내가 현미밥만 먹고 혈당이 뚝 떨어졌다니까. 나는 현미밥으로 완치했어. 윤 씨 언니, 그건 언니 경우고. 한 씨야, 너는 당뇨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나는 5년 동안 당뇨랑 싸운 사람이야. 윤 씨는 답답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자기 경험만 얘기해.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잖아. 한 씨도 기분 나빠하며 그럼 니는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둘은 서운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당뇨에 현미밥이 무조건 좋나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미밥이 백미보다는 좋지만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은 현미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도 하고요. 개인별 맞춤 식단이 중요합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 식이요법 안내 책자를 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공식 자료였죠. 다음 주 윤 씨는 한 씨를 만나 조용히 책자를 보여줬습니다. 언니, 저번에 내가 말실수했어. 미안해.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한번 같이 볼래? 책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현미밥은 일반적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하나 개인차가 크므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 서울대병원 당뇨센터에서 만든 자료래. 한 씨가 책자를 읽어보더니 그렇구나. 나는 내가 좋아졌으니까 다들 나처럼 되는 줄 알았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윤 씨는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언니가 틀렸어라고 하면 절대 안 들으세요. 하지만 전문가 자료를 같이 보자고 하니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로 대응한다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어. 이게 증거야. 라며 증거를 들이대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신 이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처럼 부드럽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을 제시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다는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구체적 출처가 신뢰를 높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쵸. 제가 맞았죠? 라며 이기려 들지 마세요. 우리 둘 다 몰랐던 부분이네요. 같이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처럼 함께 배웠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상대방이 우길 때 즉시 반박하지 말고 증거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세요. 영수증, 녹음, 문서, 전문가 의견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실을 제시할 때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다로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인정하면 제가 이겼다가 아니라 같이 알게 돼 다행이다로 마무리하세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감정을 이길 수 없지만 감정은 사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감정으로 싸우지 마세요. 사실로 조용히 설득하세요. 그것이 우기는 사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누군가 우길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조용한 사실이 큰 목소리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방법은 이길 필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고 싶어집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인정시켜야 해.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겨야만 할까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일대학교 행복연구소의 1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4%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52% 낮았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큰 평화를 잃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첫째, 시댁 식구들과 육아법으로 우기는 경우.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은영 59세 씨의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아이는 무조건 따뜻하게 입혀야 해.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너무 춥게 키워라고 우기셨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5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얇은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시어머니 어머 이렇게 춥게 입히면 어떡해. 당장 두꺼운 옷 입혀야지. 며느리 어머니 요즘은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땀 차서 안 좋대요. 시어머니 무슨 소리야. 내가 애 5 키웠는데 내가 틀렸겠어? 며느리 아니 소아과 선생님도 그러시고. 시어머니 소아과가 뭘 알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정은영 씨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육아법이 예전이랑 좀 달라졌대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야, 너도 이제 며느리 편 드는 거야?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서운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죠. 그날 밤 정은영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뭐가 달라질까? 어머니 마음만 상하시고 며느리와 관계만 나빠질 뿐이잖아. 육아법이 예전 방식이든 요즘 방식이든 손주만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주 며느리가 또 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 애 옷 좀 두껍게 입혀라. 이번엔 정은영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맞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손주 옷 한 벌 더 챙겨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냥 맞장구쳐. 며느리도 알아채고 네 어머니 옷 좀 더 입힐게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손주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시어머니가 주무시러 가시자 정은영 씨가 며느리에게 옷을 하나 벗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실 때만 입히고 나중에 슬쩍 벗기면 돼. 어머니 마음만 편하시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니 그냥 이기시게 해드리는 거네요. 정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관계만 나빠지지. 어머니 기분 좋으시고 손주도 괜찮으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말을 잘 들어라며 흡족해 하셨고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줄었죠. 정은영 씨는 말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두가 편해졌어요. 가족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화목한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둘째, 동창회에서 옛날 얘기로 우기는 친구. 대구 중구에 사시는 박철수 67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 김성호 68세 씨가 옛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야 철수야, 우리 3학년 때 수학여행 경주 갔었지? 박 씨 아니, 우리는 제주도 갔었어. 김 씨 무슨 소리야? 경주였어. 불국사 갔던 거 기억 안 나? 박 씨 아니, 제주도 한라산 올라갔었어. 내가 그때 사진도 찍었는데. 김 씨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분명히 경주였어. 박 씨 아니, 내가 제주도 가서.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야, 너희, 그게 뭐가 중요해? 수학여행지가 어디든 우리 만난 게 중요하지. 하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팩트의 문제야. 제주도가 맞다니까. 김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경주 토산품까지 샀는데 내가 틀렸겠어? 동창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싹 식었죠. 옆에 있던 다른 동창 이영호 67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잠깐만. 너희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박 씨 뭐? 이 씨 우리 2학년 때 경주 갔었고 3학년 때 제주도 갔었어. 너희 둘 다 맞는 거야. 박 씨와 김 씨가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야. 그랬나? 김 씨야, 맞다. 2학년 때도 갔었지. 하지만 둘 다 멋쩍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시큰둥해졌죠. 집에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을까? 수학여행이 경주든 제주도든 지금 우리가 즐겁게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네. 며칠 뒤, 박 씨는 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성호야, 저번에 내가 너무 고집 부렸다.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우리 그깟 수학여행지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니까 말이야. 다음 모임 때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래, 우리 60 넘어서 뭐 하는 짓이야. 하하. 박 씨는 말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정이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사소한 걸로 이기려다가 우정을 잃을 뻔했어요.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기는 사람. 광주 서구에 사시는 김순희 65세 씨의 경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실버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겪은 일입니다. 어떤 회원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이 답입니다. 저는 이걸로 혈압도 내리고 변비도 나았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김순희 씨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공복에 물 마시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자 글쓴이가 바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마신 거예요. 제대로 마시면 누구나 효과 있어요. 김씨 아니 체질에 따라. 글쓴이 체질은 핑계고요.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김씨 의사 선생님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글쓴이 의사가 뭘 알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김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 의학 자료를 찾아 장문의 댓글로 반박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자료에는 체질별로 글쓴이도 지지 않고 더 긴 댓글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다 이론이고요. 실제로는 댓글이 50개를 넘어갔습니다. 김순희 씨는 밤 12시까지 휴대폰을 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안 주무셨어요? 아니, 어젯밤에 커뮤니티에서 김 씨가 사연을 얘기하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모르는 사람한테 이기려고 밤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틀린 정보를 퍼뜨리잖아. 엄마가 100명 설득해봤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인터넷은 끝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밤을 새워? 저 사람 생각 바꾸는 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 그날부터 온라인에서 누가 우기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짧게 답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김 씨는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 시간과 에너지가 아껴지더라고요. 그 시간에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길 필요 없다는 게 항상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가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 논쟁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김치찌개에 설탕 넣냐 안 넣냐, 예전이 좋았냐, 지금이 좋으냐, 수학여행을 어디 갔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건 마치 모래성을 지키려고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상하고 에너지만 소진되죠. 반면 중요한 가치가 걸린 문제, 예를 들어 자녀의 안전이나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이때는 끝까지 싸워야 하죠. 하지만 일상의 99%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논쟁이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만약 사소한 문제라면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세요. 상대방이 우길 때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중요한 가치가 걸린 문제와 사소한 논쟁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누군가 사소한 것으로 우기면 당신이 맞아요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 작은 양보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즉각 반박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기. 상대방의 방어벽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신 말도 이해됩니다라는 한마디가 논쟁을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기. 소리 지르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조용한 사실이 큰 목소리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이길 필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마세요. 양보가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와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해도 계속 우기고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15년 연구에 따르면 독성 관계 타크식 릴레이션십을 정리한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64%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독성 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가 73% 증가했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첫째, 매번 우기는 직장 동료와 거리두기.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명숙 62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서에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동료 김영자 60세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팀장,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명숙, 제 생각엔 어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아니, 그건 안 돼요. 비안이 무조건 나아요. 이명숙, 어안이, 예산도 적게 들고. 김영자,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경력인데 제가 틀리겠어요? 이명숙,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김영자, 데이터? 현장 경험이 데이터보다 중요해요. 명숙 씨는 경험이 부족해서 몰라요. 이명숙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회의가 끝난 뒤에도 김 씨는 이명숙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명숙 씨, 회의 때 괜히 어안 얘기했어요. 제 말 들었어야죠. 영자 씨,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검토할 것도 없어요. 제 방식이 최고예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이명숙 씨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김 씨 생각에 잠을 못 잤죠. 어느 날 상담사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그게 선생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김 씨와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기로 했죠. 다음 회의 때 김 씨가 또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방식대로 해야 해요. 이번엔 이명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뭐라고 해도 네, 그렇군요라고만 답했죠. 점심시간에도 김 씨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먹거나 혼자 먹었습니다. 업무 외 대화도 최소화했죠. 김 씨, 명숙 씨, 요즘 왜 이래요? 점심도 같이 안 먹고. 이명숙, 요즘 개인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요. 몇 주가 지나자 이명숙 씨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회사 가는 것도 덜 힘들어졌습니다. 이명숙 씨는 말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않으니까 제가 편해졌어요. 일도 더 잘 되고 다른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졌어요. 둘째, 계속 우기는 친구와 관계 정리하기.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영자 68세 씨의 경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 한미선 69세 씨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 들수록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성향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선, 영자야, 너 당뇨 있다며? 당뇨는 무조건 약 끊어야 해. 최영자,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래서. 한미선, 의사가 뭘 알아? 내 친구 하나는 약 끊고 운동만 했는데 나았어. 최영자, 미선아, 그건 그 사람 경우고. 한미선, 너는 틀렸어. 나는 살아보니까 아는데. 또 다른 날, 한미선, 영자야, 너 며느리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키더라. 내가 봤는데 애를 너무 방치해. 최영자, 우리 며느리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미선, 무슨 생각? 내가 봤는데 틀렸어. 너는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최영자, 하지만 요즘 육아는. 한미선, 요즘이고 옛날이고 없어. 내 말이 맞다니까.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영자 씨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미선 씨는 너는 틀렸어. 나는 살아보니까 안다며 부정했죠. 처음엔 우정 때문에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해야지라며 넘어갔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친구 만나면 맨날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왜 계속 만나세요? 오래된 친구니까. 엄마, 오래됐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최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미선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만날 때마다 의견 충돌이 많아서 나도 힘들어. 당분간 만남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뭐? 40년 친구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하지만 만날 때마다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 말만 맞다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 내가 언제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고마운데 나는 그런 조언이 부담스러워. 한동안 거리를 두자. 한미선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영자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최영자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만나고 스트레스도 줄었죠. 최영자 씨는 말합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처음엔 미안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셋째, 가족 중 계속 우기는 사람과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대전 중구에 사시는 박정호 70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형님 박종호 73세 씨가 계셨는데 집안 모임 때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셨습니다. 명절 때 집안 모임이었습니다. 형님, 야 정호야, 너 아들 직장 그만두게 하지 마. 요즘 같은 때 직장 잡기 얼마나 어려운데. 박정호 형님, 애가 적성에 안 맞아서 힘들어해요. 형님, 적성이 뭐가 중요해. 돈 벌어야지. 내가 형이니까 내 말 들어. 박정호, 하지만 애 인생인데. 형님, 너는 동생이니까 내 말 따라야 해. 내가 틀렸겠어? 또 다른 모임 때 형님, 야, 너 집 이사 가지 마. 지금 집이 좋아. 박정호 형님, 우리 형편에 맞는 곳으로. 형님 형편이고 뭐고 내가 봤는데 지금 집이 나아. 내 말이 맞아. 박정호 형님. 형님, 야, 내가 형인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형님은 내가 형이니까 내 말이 맞다며 우기셨죠. 박정호 씨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형이니까 존중해야지라며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여 혈압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약만으로는 안 돼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제가. 박정호 씨가 사연을 얘기하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거리를 두세요. 박정호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형님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집안 모임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하고 형님과 단둘이 만나는 건 피했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형님, 야,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박정호 형님, 요즘 좀 바빠서요. 형님, 뭐가 바빠? 형 만날 시간도 없어. 박정호,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형님이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네, 형님, 형님 말씀 맞아요.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반박하지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죠. 형님이 전화로 너 아들 직장 문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형님, 잘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또 우기실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박정호 씨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죠. 박정호 씨는 말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진 못해도 거리를 두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형님 말씀을 일일이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거리두기나 관계 정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래된 관계인데, 가족인데, 라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또한 거리두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연락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경우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거리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계속 우기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스트레스가 크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꼭 필요한 만남만 참석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위를 피하려 모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적당한 거리가 최선이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처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기는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갖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우겨도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나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79%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불안장애 발생률이 58% 높았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김영희 64세 씨의 경우입니다. 시어머니 송금자 89세 씨가 계셨는데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너 반찬간이 너무 세. 이렇게 짜게 하면 안 돼. 김영희 어머니, 이 정도면 적당한데요. 시어머니 내가 8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어? 짜다니까. 김영애 제가 간 맞춰봤는데. 시어머니 며느리가 뭘 알아. 내 말이 맞아. 또 다른 날 시어머니 야, 너 청소 제대로 안 했어. 구석에 먼지 있어. 김영희 어머니 아까 다 했는데요. 시어머니 거짓말. 여기 봐, 먼지 있잖아. 김영의 먼지가 안 보였지만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시어머니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청소도 제대로 못해.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댁 가는 게 두려웠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명상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괜찮다. 김영애 씨는 집에서 매일 연습했습니다.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만든 국 맛없어. 못 먹겠어. 예전 같으면 김영애 씨가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끓였는데요. 하고 속상해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영애 씨는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들숨. 1, 2, 3. 날숨. 1, 2, 3. 들숨. 1, 2, 3. 날숨. 1, 2, 3. 들숨. 1, 2, 3. 날숨. 1, 2, 3.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나는 내 생각이 있다. 괜찮아.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며느리 표정을 보고는 멈칫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속상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죠. 그날 이후 김영희 씨는 시댁에 갈 때마다 명상호흡을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심호흡 3번, 그리고 나는 괜찮다. 몇 달이 지나자 김영희 씨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시댁 가는 것도 덜 두려워졌죠. 김영희 씨는 말합니다. 명상을 배우고 나서 시어머니 말씀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죠. 내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운 거예요. 둘째,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철호 69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씨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주일에 3일 출근하시죠. 그런데 상사인 젊은 사장님 42세의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사장 이철호 고문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철호 사장님,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사장 고문님, 요즘은 달라졌어요. 제가 MIL 나왔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철호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장 고문님은 옛날 방식만 아시니까. 요즘 트렌드를 모르세요. 이철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인데 젊은 사장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죠. 퇴근하면 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이철호 씨는 스트레스가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꾸 회사 일이 생각났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옛날에 서예 하셨잖아요.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서예요? 그게 무슨.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한번 해봐요. 이철호 씨는 반신반의하며 서예 도구를 꺼냈습니다. 20년 만이었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썼습니다. 인, 의, 예, 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회사 일 사장님 생각이 조금씩 잊혀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철호 씨는 서예 작품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 그날부터 퇴근하면 매일 1시간씩 서예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을 갈고 붓을 들었죠. 몇 달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회의에서 또 우겼습니다. 고문님, 제 방식이 맞아요. 예전 같으면 이철호 씨가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퇴근하면 내 시간이 있으니까.
이철호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방식대로 해보시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에 두고 퇴근하면 서예에 집중했죠. 이철호 씨는 말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니까 회사 스트레스가 덜 쌓이더라고요. 사장님이 우겨도 뭐 나는 내 평화가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내 평화를 지키는 나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광주 서구에 사시는 조미숙 66세 씨의 경우입니다. 친구 중에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분 정순희 67세 씨가 있었습니다. 정 씨와 만날 때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순이 미숙아, 너 손주 교육 잘못하고 있어. 내가 봤는데 완전 틀렸어. 조미숙 순이야, 우리 며느리 나름대로. 정순이 뭐가 나름대로야. 너는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또 정순이 미숙아, 너 건강관리 잘못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조미숙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좋던데. 정순이 아니야. 내 방식이 최고야. 너는 잘못하고 있어. 만날 때마다 조미숙 씨를 부정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우겼습니다. 조미숙 씨는 정 씨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울했죠.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혜자 65세 씨, 박영순 68세 씨, 이은주 64세 씨. 이분들은 정순이 씨와 달랐습니다. 조미숙 저 요즘 손주 교육 때문에 고민이에요. 김혜자 어머 무슨 고민인데요? 얘기해봐요. 조미숙 손주가 핸드폰만 보려고 해서. 박영순 저희 손주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은주 저는 이렇게 했는데 미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들이었죠. 누구도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숙 씨는 시간 배분을 바꿨습니다. 정순이 씨와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도 함께 듣고 점심도 함께 먹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졌죠. 몇 달 후 정순이 씨를 만났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정순이 야 미숙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 같으면 조미숙 씨가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이는 저렇고 나는 내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이야, 내 말도 맞아.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더 이상 기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부정적인 말이 예전처럼 마음에 박히지 않았죠. 조미숙 씨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나쁜 에너지에 덜 영향받게 됐어요. 내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니까 한두 명의 부정적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평화를 지킨다는 게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우기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한 평화를 지키려면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을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외부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배우자, 자녀,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위로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나누세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우기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심호흡을 3번 하고 나는 괜찮다고 되뇌세요. 스트레스 해소할 취미 활동을 하나 이상 가지세요. 서예, 운동, 정원 가꾸기 등.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우기는 사람을 바꿀 순 없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누가 우겨도 흔들리지 마세요. 깊게 숨 쉬고 내 평화를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이것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처하는 5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즉각 반박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기. 상대방의 방어벽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신 말도 이해됩니다라는 한마디가 논쟁을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기. 소리 지르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조용한 사실이 큰 목소리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이길 필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마세요. 양보가 진짜 승리입니다. 네 번째, 거리두기와 관계 정리하기. 변하지 않을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5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기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도 유연해야 합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처럼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깊은 뿌리를 내리세요. 누가 우겨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여러분은 어떤 우기는 사람을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들어주고 사실로 대응하고 이기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평화를 지키세요. 우리 모두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모두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